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준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급 수준으로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시장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패닉도 없고 대형 매도도 없고, 근데 그 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래 비율, 과매도 신호, 금리 동결 확률 97.5%, 이게 동시에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비트 차트 분석은 코인 리서처 텔레그램에 먼저 공유드렸습니다. 수렴이 끝나는 타이밍,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공유를 했고, 이런 내용들 영상보다 빠르게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하시고 유료급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4가지 데이터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래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래소 고래 비율이 현재 0.5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4년 9월과 거의 동일한 레벨이에요. 그럼 2024년 9월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시기가 정확히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초중반에서 바닥을 다지고 10월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고래 비율이 올라왔을 때 많은 채널들이 매도 압력 증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기냐? 고래 비율은 단순히 고래가 거래소에 코인을 넣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마치 편의점 물류 창고로 비유해 볼게요. 물류 창고에 물건이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세일 처분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규모 입고를 위한 공간 정리일 수도 있거든요. 고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이동시키는 건 매도 준비일 수도 있지만, 대형 기관 간 OTC 거래나 해칭 포지션 구성을 위한 유동성 확보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높아서가 아닙니다. 2024년 9월이라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변곡점과 동일한 레벨에 도달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이 금 대비 역사적으로 가장 싼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차트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BTC와 골드 유동성 상대가치 오실레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과 금의 상대적 가격 위치를 표현한 건데, 지금 이 수치가 마이너스 3 근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은 전체 데이터의 약 68%가 분포하는 정상 범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면 95%,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99.7% 수준입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 대 금의 상대 가치는 2015년 이후 전체 데이터 중 상위 0.3% 안에 드는 극단적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금은 계속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왜 못 따라가는 거야? 라고요. 당연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금은 현재 사상 최고가 행진 중이고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같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실력 있는 선수가 시즌 초반에 슬럼프를 겪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는 결국 평균 회귀를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이런 극단적 과매도 구간에서 BTC와 골드 비율이 회복되지 않는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어요. 2018년 말,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직후, 2022년 11월 FTX 붕괴 직후, 전부 이 오실레이터가 그딴 구간에 도달한 직후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패닉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의 거래소 유입 데이터를 보시면 2월 5일에서 6일 저점 이후로 손실 상태의 거래소 유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점 당시 최대 89K BTC가 하루에 손실로 거래소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크게 감소한 상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겁먹은 사람들이 이미 대부분 털고 나갔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세 종류의 참여자가 있어요. 공포에 파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공포를 기회로 읽는 사람. 지금 STH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첫 번째 그룹이 거의 소진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STH 손실 유입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은 공통적으로 세일링 클라이맥스, 즉 매도 절정 이후에 소강 상태와 일치했습니다. 2021년 5월 급락 이후 2022년 6월 루나 사태 이후에도 이 패턴이 반복이 됐어요.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 사람이 답한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리 동결. 이걸 악재로만 읽으면 크게 손해를 봅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 3월 18일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현재 97.5%입니다. 인하 가능성은 2.5%에 불과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금리 안 내리면 비트코인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선반영입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가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소식이 한 달 전부터 돌았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실적 발표 날이 됐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냐?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쁜 소식이 완전히 반영된 이후엔 더 이상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금리 동결 97.5%라는 숫자는 시장이 이미 이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악재가 완전히 선반영된 상태에서는 실제 이벤트가 터져도 하락 충격이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유입되는 패턴이 더 빈번했습니다. 2023년 3월 연준이 금리 동결하기 시작했던 초입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1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4가지 데이터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읽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결정되기 직전의 압축 구간이에요. 삼각수렴이라는 게 뭐냐면 상단은 낮아지고 하단은 높아지면서 가격이 점점 한 점으로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압축되다가 결국 한 방향으로 강하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위로 터지면 단기 숏 세력들의 청산을 동반한 강한 상승, 아래로 터지면 레버리지 롱 청산을 동반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지금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단정하는 구간이 아니라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빠르게 대응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달라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캔들 마감 기준으로 69.6K를 돌파하느냐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돌파가 나온다면 다음 저항은 72에서 73K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돌파에 실패하고 하단 추세선까지 밀린다면 그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늦어도 3월 19일에서 22일 연준 회의 전후로는 방향성이 강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불안하신 거 다 압니다. 근데 이 압축 구간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방향이 확인된 후 대응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장은 항상 가장 많은 사람이 포기할 때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입장하셔서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